제18편 환단고기 12회 동이족. 환단고기에서는 우리 역사의 주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시계천의 무대 배달 박달을 현 조작된 차이나와 반도의 동북아에 고착시켜 놓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강당사학에서 말한 역사 조작의 지역과 환단고기의 지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 신시계천의 배달 박달의 역사 무대를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현 동북아로 조작 비정했듯이 그 역사 무대의 주인공들을 동이라는 영어로 현재의 동북아에 있었던 것이냐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이가 아닙니다. 셋째, 신시계천의 주인공 환웅천왕님이 불교 본전물의 주인공 비로자나 부처님이신 석가모니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넷째, 천왕님들의 계보를 단군왕검 시대에 종결시킴으로 인하여 단홍천왕님 이후 계속 전승되었던 모든 천왕님들의 계보는 삭제시켜 버리고 마치 제18대 단홍천왕님의 계보가 단군왕검에게로 전승된 것인 양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환웅천왕 이후 단홍천왕님의 시대까지는 재정일치의 사회였으며 재정분리가 시행된 그 이후에는 천왕님들의 계보는 근대 1860년 동학혁명까지 따로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단군왕검부터는 재정분리가 시행되며 이들이 바로 중국사 25사 왕조의 황제들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왕님과 천왕님들의 비왕인 사망오제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5가지의 논점만 가지고 환단고기와 아리아넥스의 역사봉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 무대. 우리의 역사 무대를 서술한 지리지가 신증동궁 여지승남입니다. 다른 많은 지리지가 있지만 왕명에 의해 편찬된 신증동궁 여지승남이야말로 지리지의 백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무대를 서술한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승남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현재의 한반도가 우리의 역사 무대가 아니라고 신증동궁 여지승남이 역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왜 환단고기에서는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승남에 대해 단 하나의 인용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궁금하시면 당장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신증동궁 여지승남을 읽어보세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명청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1월 5학의 무대는 분명히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명청조선의 황제 오자디의 배경 1월 5학의 오봉도는 분명 현재의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에서 삼신산인 지리산, 금강산, 한라산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환단고기에서는 이러한 진실들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는 것일까요? 둘째, 동이족. 환단고기에서는 계속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동북아에 있었던 동이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 실체를 찾아봅시다. 부도지 제1장.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봉수하여 선천을 계승하였다. 성 중에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천궁시요, 넷째는 흑소시였다. 궁희의 아들 황궁과 천궁은 곧 황인종이며 소희의 아들 백수와 흑소는 백인과 흑인으로 이 중 첫째가 황궁시로 이분이 종가인 마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직계손녀는 황궁시입니다. 부도지 제8장. 더구나 성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전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성 밖에 이르러 직접 복본을 하려고 하니 이는 복본의 때가 있음을 모르는 까닭이었다. 곧 젖샘을 얻고자 하여 성곽의 밑을 파헤치니 성터가 파손되어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하여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성 안에 마침내 젖이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풀과 과일을 다투어 취함으로 혼탁이 지긋하여 청정을 보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황궁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으므로 곧 백모를 묻고 마고의 앞에 사죄하여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본할 것을 서약하였다. 물러나와 여러 종족에게 고하기를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하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이 이치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다만 어리석음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청정은 이미 없어지고 대성이 장차 위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때 천인들이 나누어 살기로 뜻을 정하고 대성을 완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므로 황궁씨가 곧 전부를 신표로 나누어주고 칙을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에 분과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천궁씨는 권속을 이끌고 동쪽 사이의 문을 나가 운해주로 가고 백소씨는 권속을 이끌고 서쪽 사이의 문을 나가 월식주로 가고 흑소씨는 권속을 이끌고 남쪽 사이의 문을 나가 송생주로 가고 황궁씨는 권속을 이끌고 북쪽 사이의 문을 나가 천산주로 가니 천산주는 매우 춥고 매우 위험한 땅이었다. 이는 황궁씨가 스스로 떠나 복본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였다. 자, 상기에 제시된 지명들은 천궁시인 동해는 운해주 즉 티베트 고원 밑에 중국 운남성 지역이며 흑소시는 남위로 송생주 히말라야 밑에 파키스탄 인도 북부이고 백소시는 서위로 월식주 즉 카프카스 산맥의 터키 반도이며 황궁시는 황해로 천산주 카자흐스탄의 우랄 산맥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이 서이 남이 황해의 이는 여로서 역사를 조작한 현 북경어 발음체계상 리어를 리라고 발음하며 정확히 고려 즉 코리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황이인 코리안이 이동한 천산주는 카자흐스탄 우랄 산맥의 하단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코리안들은 동이가 아닙니다. 부도지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황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의 관중 평지 지역을 황주인 박토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마지인 황이가 바로 우리의 직계손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동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환웅천왕님과 부처님. 신씨 배달국 환웅 개표. 일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인 대웅이십니다. 2대 거불리 환웅, 17대 혁다세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상기의 환웅 계보는 신씨 개천하신 환웅천왕 이후 단군왕검 시기까지 계보로서 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근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었으나 일제에 의해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왕님들의 계보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시킨 것이 현재의 일본서기로서 역사까지도 조작해서 훔쳐갔던 것입니다. 상기 18대 거불단 환웅이 단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데 단군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즉 단군이라 천왕이신 단웅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단군 왕검의 군이 왜 신하군이었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왕검부터는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존재가 황제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화백, 국사 등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천부님인 하늘같은 아버지인 부처님들이었습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천왕 즉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전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불처님입니다. 불교 본전물에 모셔진 대웅이 바로 신시개천의 주인공 환웅이십니다. 역사 조작 세력들이 우리의 불교 역사를 현재의 인도에다가 조작 이입한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작된 역사의 이입과 함께 그 지명들까지도 모두 이입되었던 것으로 아리아넥스의 대당세엽기 왕오천 죽국전을 보시면 그 실상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환단고기조차도 부처님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의 무대 묘양산을 읊고 있는 향산유랑가에 나오는 천지 개벽구의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정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백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양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제볼지 대찰이라는 구절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곤륜산맥의 일지백이 동으로 흘러내려 오학 중의 하나인 묘양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양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제불지 대찰인 것입니다. 제불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학은 조정요, 사에는 근원이라는 말은 신식의 천해무대 백두산인 태백산, 한탱그리산, 수양산, 여산, 야라산, 열산이 오학의 조정요, 신식의 천해무대 기경은 사해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타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바로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복례산의 지명은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인용하면은 묘양산 봄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시절이 삼촌이요 피난이 몇 곳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양산을 복례산이라고도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3897년경 묘양산인 금강산의 신식의 주인공 환웅 천왕님이 바로 불교 본전물의 주인공 귀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천왕님들은 제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대까지 면면이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누락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넷째, 재정일치와 재정분리. 환단고기에서는 재정분리와 재정일치에 대해 언급은 하면서 그 어떠한 명쾌한 설명과 구분, 해설이 없습니다. 신씨 배달국 환웅 개표, 일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인 대옹이시고 2대 거불리 환웅, 17대 혁다세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입니다. 제1대 환웅천왕부터 제18대 거불단 환웅인 단웅천왕 시대까지가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단웅천왕 이후에도 천왕님들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으며 제18대 거불단 환웅의 재정분리 이후에 제19대 환웅님부터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18대 거불단 환웅인 단웅천왕님과 동시대에 등장하는 단군 왕검이 바로 재정분리의 희원인 왕부의 수장으로 단군 왕검, 요순,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조위, 서진, 전진, 북위,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바로 재정분리의 황제들인 단군, 즉 제18대 단웅천왕 이후에 천왕님들의 신하인 단군이었습니다. 재정일치와 재정분리를 알아야 천왕님과 천자인 황제들의 역학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삼황과 삼재. 신씨 배달국 환웅개표를 다시 인용합니다. 일대 거발한 환웅, 일명 비로자나 불처님, 2대 거불리 환웅, 14대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상기의 제1대 환웅천왕님부터 제18대 거불단 환웅까지 재정일치의 시대 천왕님들을 도운 인가받은 정치의 비양들이 바로 삼황과 삼재입니다. 황과 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황과 재가 있었던 도성의 장소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삼황인 수인씨, 태어복희씨, 염제신농씨가 계셨던 황도가 바로 촌조인 개경서울의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시 계셨던 제경은 제왕의 성인 한성, 공내성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 한양자간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삼재인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이 계셨던 제경은 제왕의 성인 한성, 공내성이 있었던 왕부의 중심 한양장안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삼황이 계셨던 황도가 개경서울의 비단금자의 금성이며 삼재가 계셨던 제경이 관중의 금성인 한성, 공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과 재를 구분했던 것입니다. 자, 상기의 내용들에 대해 과연 환단고기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